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지를 못했죠.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버려서 종가 직전까지도 올라갔는데 7% 마이너스. 오늘은 대체적으로 금융투자가 매수인데 외국인이 막판까지 매도로 아침에 잠깐 사다가 1,000원까지 사더니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0원까지 샀던가요?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막판에까지 매도하면서 4,000억을 매도하고 금융투자가 7,000억을 매도하면서 기관 혼자 매수하고 개인이나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였고요. 특히나 이제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안이 제네바에서 이제 마련 소식 때문에 재건주들이 올라가고 특히 재건 대동 그죠 대동기업 대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방산주들이 아니 저 누구죠? 그 재건주들이 특히 이제 현대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특히 많이 떨어졌던 것이 오늘 현대로템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지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현대로템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역배열로 내려가는 모습은 좀 좋지 않고요. 한화에어로도 많이 떨어서 역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 관계없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한화에어로도 그죠? 한화에도 고점에서 22%,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지금 고점에서 27%까지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적이 전쟁이 일어나서 드로우 전쟁으로 인해서 미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 관련 협의에서 28개 조항 평화 프레임워크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7일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군 축소라든지 영토 양보라든지 이 러시아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전쟁 종전 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확 내려갈, 방산주가 이제 방산주가 아니라 방산기계 이 전투기라든지 방산 모든 업종들이 실적이 부진해질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금방 지금 평안이 완전히 체결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또 현대로템이나 또 이 LIG 넥슨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에 계약해 놓은 것이 실적이 얼마나 좋을 때인데 이것을 지금 고평가라고 지금 PBR이 떨어져 가지고요. 현대로템 6.61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오늘도 이제 방산주들이 누가 파나 한번 좀 보시고요. 한화에어로 외국인은 샀죠. 연기금은 팔고 있고요. 개인 연기금 팔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역시 외인들은 오히려 3일째 지금 사고 있는데 기관이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이 팔았는데요. 아직 고평가라기보다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위기로 가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러죠. 연말에 지금 이제 어떤 루마니아나 이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협정안이 체결된다고 그래서 방산을 수입하려고 그랬던 루마니아나 이라크가 그냥 우린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서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폭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PBR이 적당한 조정을 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가 강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도 또 떨어져 가지고 1477까지 올라 1480을 찍었죠. 1477까지 올라가서 환율이 외인들의 매수 아마 요것은 아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달러 강세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을 전망하고요. 그러면 또 외인들의 매도가 아마 우리나라 또 한국통화금융위원회의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아마 자금 이탈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서 조금은 아마 다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나 개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가져오는 것을 그게 얼마냐 하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 흑자가 지금 827억 7천만 달러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국가 신용 위험도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해외 투자로 특히 개인과 그 연기금이 해외 투자로 인한 그 달러 유출이 오히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그 금액만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달러 유출이 그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만큼 달러 유출되고 있다. 왜? 개인과 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환율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투자하면요. 결국은 돌아올 때 저게 볼 때는 가능성이 돈을 벌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지금 1477원에 돈을 갖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사서 돈을 벌겠다? 저는 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럴 때 2018년에가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였죠.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2014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때가 매수주 사는 거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갈 때는 좋지만 그죠? 산다는 자체가 좋지만 비싼 돈을 주고서 주식을 사고 미국 주식 올라가길 기대하고 꼭지를 들어가서 사서 꼭지가 될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환율로 인한 해지가 너무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뭐 3년 후에 다시 환율이 만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에 다행히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환율로 인한 손실이 많이 커질 것으로 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제 그러면 환율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환율이 바닥을 길 때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주식을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싶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봐서 개인이나 연기금이나 해외 투자를 조금 더 지금은 조금 더 그 자제를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뭐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 시장 오늘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내일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환율로 해외 투자는 조금은 아주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야 뭐 그죠.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서 많이 수익 난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해서 환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차익 실현해서 환율에서까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을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는 해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돈도 해외 투자로 돈 버는 돈에다가 플러스 환율까지 덕을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또 오늘도 짧게나마 제가 시장 상황을 보고요. 뭐 종목은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떨어지고 로봇주만 올라가는, 또 우크라이나 수혜주들만 올라가는 상황으로 벌어서 그걸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반도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반도체가 끝났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듣지 마시고, 반도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 금요일 날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